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국축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브이로그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아마 지금이 25일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25일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26일에는 브이로그가 또 한편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브이로그를 올린다고 국축 콘텐츠를 등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적 시장 점검을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 하나시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성사시킨 대전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이적 시장을 보냈고 어떤 보완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전의 21인, 원래는 22인인데 21인 엔트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21인 엔트리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현식이 윙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갔기 때문입니다. 이현식을 2명이라고 친다면 22인의 전체 가치는 975만 유로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몇 자리 빠진 데가 좀 보이시죠? 과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인 스쿼드 내에서 이적을 했던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김재우 선수가 입대를 했고 권한진은 오지석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섭이 제주로 이적했고 윌리안은 서울로 또 임대 이적을 했는데요. 그에 반해 들어온 선수를 보면 김현우 선수가 크로아티아에서 영입이 됐고 오재석이 권한진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대전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호황득 선수의 영입이 꽤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공격수 자리에는 티아고와 유강현이 영입이 완료됐습니다. 오피셜까지 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인 엔트리를 보면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에는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창은과 이준서는 여전히 골키퍼 주전 서브 조합을 지키고 윙백에는 서영재와 민준영, 오른쪽에는 오재석과 이종현이 측면 수비를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백 자리에는 조유민, 김민덕, 임덕근, 변준수, 김현우 선수가 센터백 또 5명의 뎁스를 채우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진현, 주세종, 이현식, 이문수, 호황득이 자리를 채우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뎁스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변화점은 임덕근이 센터백 자리로 갔다는 점이죠. 그리고 윙포워드를 보면 레안드로, 마사, 김인균, 배준호입니다. 김승섭 선수가 나간 자리에 배준호 선수가 들어온 것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티아고와 유강현이 또 스트라이커 자리에 윌리안과 공민현을 대신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민현은 세 번째 공격수로 또 자리를 하거나 윙포워드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가치는 902.5만 유로인데요. 왜 줄어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 K리그 2에서는 이 트랜스퍼 마케트의 기준상 많은 좋은 가치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책정한 티아고, 유강현, 이런 선수들의 실질적인 가치는 트랜스퍼 마케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왜 22인의 전체 가치가 이 정도로 나오는지 좀 생각을 또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변동이 있었거나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포지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오른쪽 윙백입니다. 이 포지션은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이죠. 오재석이 영입이 됐습니다. 오재석은 4경기 동안 1개의 도움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 사실 오재석이라는 이름값에 비해 아쉬웠죠. 인천에서는 오재석이 지난해 부상도 겹치고 김준엽이라는 선수가 오른쪽 윙백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활약을 오재석 선수는 조금 더 본인의 노력을 해서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재석은 이제는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걸 입증할 시간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인의 어떤 어빌리티들을 본인이 잘 또 증명을 해줘야 본인도 좋을 거고 대전 입장에서도 이 선수 잘 데려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재석은 여러 측면에서 본인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종현입니다. 이종현은 지난해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에는 또 이현식이 오른쪽 윙백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으면서 이종현 선수에게도 좀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됐을지 이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금 경쟁해야 하는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종현 선수도 절치부심해서 시즌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으로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센터백 자리인데, 센터백 주전 조합이 지금 이렇게 잡히죠. 김민덕, 임덕근, 조효민. 이 세 명의 선수를 세 명의 선수 중 한 명을 대체할 만한 센터백, 내지는 다음에 보여드릴 이 서브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센터백의 영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주전 조합, 이 세 명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김민덕, 임덕근, 조효민 이 세 명의 선수가 분명 K리그2에서는 잘 버텨줬지만 이 센터백 3명의 조합이 K리그1에서도 온전히 버틸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약간은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자리 정도를 좀 대체할 만한 세 번째 내지는 뭐 두 번째 정도의 센터백 영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의 선수가 영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 서브 자리가 다 어린 센터백들입니다. 포텐셜을 보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변준수 지난해 증명을 잘 해줬죠. 01년생 자리에서는 꽤 체급 있는 센터백이라는 걸 증명해줬고, 김현우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대회에서다, 뭐 다른 데에서나 뭐 온전히 증명하지 못했지만 넬런별 대표팀에 또 충분히 좀 많이 소집이 됐던 만큼 본인의 능력이 좋다는 걸 또 증명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의 영입은 한 명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서브 자리에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여긴 보강보단 변동이 있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여기다가 넣은 건데, 이현식, 이문수, 그리고 호황득입니다. 호황득 선수가 비에텔에서 영입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이 빈 그룹까지 영입 전에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왔을 정도로 호황득의 대전 진출에 대해서 이 물밑에서는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황득은 비에텔에서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베트남 대표팀에서도 꽤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 이 피지컬이나 이런 측면이 이 선수가 K리그1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호황득이라는 선수가 아직은 K리그1에서 뛴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등이 영입됐을 경우 주전 조합으로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서브 자리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조심스레 또 전달해 봅니다. 변동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윙포워드 주전 조합인데요. 여기는 영입이 필요합니다. 레안드로 선수가 부동의 주전으로 뛰겠지만 이 마사 선수는 사실 윙포워드라기보다는 메잘라에 가까운 선수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마사 선수가 전술적인 어떤 다채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전으로 투입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윙포워드의 영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다 채우지 않은 외국인 커터 이 자리에 충분히 또 다른 선수가 영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성 공격수 영입 필수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변동이 있었던 마지막 자리죠. 스트라이커인데요. 티아고와 유강현입니다.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티아고와 유강현 이 두 명의 선수를 데려온 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올해 정말 어떤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잘 보여주는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아고도 지난해 K리그1 구단들이 많이 원했을 정도로 좀 증명이 된 공격수였고, 유강현 같은 경우에도 K리그2 공격수 티아고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영입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떤 공격수의 영입이자 공격수 라인업이다 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변동이 된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스쿼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장점 보면, 선발 라이너만 보면, 이 모든 변수가 어느 정도 좀 잘 흘러갔을 경우에는 K리그 1 내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위권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위권 정도에는 충분히 자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쿼드 어느 정도는 좀 잘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티듀형의 영입도 충분한 장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강현, 티아고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는 K리그2 내에서 충분히 증명된 공격수고, K리그2에서 증명된 공격수는 K리그1에서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유티 듀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베테랑 선수들의 합류 역시 스쿼드의 장점입니다. 오재석과 주세종은 스쿼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죠. 이 두 명의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쿼드에 대한 장점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넘어서 스쿼드의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의 단점 첫 번째는 여전히 아쉬운 센터백 라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영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선 공격수들의 아쉬운 파괴력 역시 영입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가 가득한 라인업이라는 것을 좀 단점으로 뽑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가 어느 정도 잘 흘러갔을 땐 좋은 라인업이지만 변수가 잘 못 흘러가면 그것만으로도 대전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전은 이 변수들을 어떻게 상수들로 좋은 상수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또 고심을 해봐야 할 만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장단점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볼 텐데요. 주전급 센터백이 영입, 공고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다 채우지 않은 외국인 선수 커터 너무 늦으면 적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승격 후 첫 시즌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스쿼드라는 점에서 대전원합 시즌의 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축구 팬분들이나 이 팀을 1년 내지는 한두 달 지켜볼 게 아니라 좀 길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적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난 점검에 비해서 영입이 된 자리도 있고, 영입이 안 된 자리도 있고, 영입이 더 필요해 보이는 자리도 있는데, 대전 하나 시티즌이 조금 더 어떤 큰 폭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요소, 센터백과 이성 공격수, 영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차기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의 어떤 명암이 갈릴 것 같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이적시장 점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